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느닷없이 자기가 자진 출석해서 이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을 했었죠. 이러면 이번 주말쯤 재소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죠. 지난 9일에 이제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을 했었잖아요. 네. 9시간 반 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워낙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도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듣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1일에는 이제 검찰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참고인도 부르고 증거도 확보하고 기록도 네. 확보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료를 갖춘 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네. 빠르면 이번 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가요, 지난주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던 모습, 그리고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나오는 모습 이어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 전부 맞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조사에서 우선 혐의 인정하셨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네. 그럼 추가 피해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간 반 동안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온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자진 출석, 자기 발로 검찰에 가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면 김지은 씨는 조사가 끝났나요? 김지은 씨는? 일단은 김지은 씨는 사실은 당일날 검찰에서 은밀히 이제 김지은 씨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뛰어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 아마 이 검찰 조사가 멈추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몇 가지로 봐요. 안희정 전 지사죠, 이제는. 네. 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그 검찰청 서부지검으로 간 이유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진 출석하면 긴급 체포한대요. 그런 법적인 요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세웠다고 만약에 간주한다면 네. 당당하게 본인이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심리전도 전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지금 이제 현재 조사 상태가요. 안 전 지사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일날 돌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네.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아준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지은 씨 관련돼서는 거의 뭐 하루 꼬박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 관련돼서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안 전 지사의 주변 사람들, 네. 그다음에 김지은 씨의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건 내용에 대해서 네. 아는 게 있는지 아하.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위계에 의한 어떤 이 가늠이 되려고 하면 네. 그 조직이 속한 분위기라든지 환경 여건 아하. 풍조를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할 겁니다. 백성만 변호사님,
만약에 검찰이 서울 서부지검이 이번 주에 언론의 전망대로 이번 주말쯤 안희정 전 지사를 재소환한다면 그 성격이나 그리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나갔을 때는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안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소인 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아하. 김진 씨도 그날 비공개로 조용히 조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양당 사자가 일치해서 하는 얘기를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는 가졌다. 네. 그리고 폭행 협박은 없었다. 아하. 그게 딱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네. 근데 김지은 씨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게 딱 위력에 의한 간음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아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참고인들을 많이 불러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일단 이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 전의 수행비서가 이런 고백을 했죠. 김지은 씨가 나를 찾아왔었다. 맞아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자꾸 자기를 이제 뭔가 뭐 자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네가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돌려보냈던 걸 후회한다 이런 그랬었죠.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김지은 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되려면 합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합의는 상대방도 동조했을 때가 합의인데 네. 그 진술 때문에 일단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진술이 되는 거군요. 그게 스타트예요. 어허. 그게 해결이 안 나면 이거는 해결하기 힘든 게요. 어허. 원래 위력에 의한 간음죄 최근에 기소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아, 네. 이게 어려워요, 입증하는 게. 네. 폭행 협박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런 위치만 있다는 걸로 사내에서 연애할 수 있잖아요. 상사랑 뭐 연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이걸 다 처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력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 그 출발점이 원하는 성관계였느냐 원치 않는 성관계였느냐인데 그 부분에 일단 입증이 된 거라 나머지 참고인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분은 아직 고소 안 했죠. 그렇죠. 네. 이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기 전에 김지은 씨와 관련된 걸로 주말에 한 번 더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소환의 포인트를 또 듣고 보니까 이 어떤 점이 수사가 이루어질지 좀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요,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유진 박사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두했던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말과 들어갈 때 말과 그리고 나올 때 했던 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왜냐면요, 들어갈 때 했던 말은 가족과 아내 얘기를 했고요. 나와서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김지은 비서에 대한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올 때 했던 말을 들어갈 때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일단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사과라고 나올 때 했던 그 사과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처럼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상실감, 배신감.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뭔가 이런 성추행 행동, 추문에 대한 배신감, 상실감인가 아니면 그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상실감, 배신감인가 그거를 알 수 없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 그런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잘못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비서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고요. 사과를 할 거면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그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네.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최후의 보루가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자기가 돌아갈 곳을 먼저 챙긴다는 건 조금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사실 지금 이 진술한 내용은 결국 김지은 씨랑 합의한 성관계였던 주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아하. 상식적,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의 이제 전략을 생각해 볼 때 네. 들어갈 때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적절한 성관계인 것 때문에 가족의 상처를 준 게 미안하다는 게 안희정 지사의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의 마음속에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일단 들어가서 지금 현재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게 진술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김준 씨한테 죄송하다고 어떡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들어갈 때 했던 멘트, 나올 때 했던 멘트는 다분히 이제 전략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지사한테 뭐 조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구태여 이제 방송에서 조언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면요. 안전지사는 비우셔야 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력 대선 후보까지 그 지칭되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안전지사는요. 이미 사실 이 법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게 윤리나 도덕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지사는 이미 사망했어요. 네. 그런 분이 혹시 이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위계간음죄가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는다고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프지만 비우셔야지 됩니다. 비우셔야지. 네. 비우라는 의미.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김지은 씨가 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이제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김지은 씨 본인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유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2차 가해 이제 자제해 줄 것을 계속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를 올린 겁니다. 네. 우려했던 2차 피해,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김지은 씨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지금 상당수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지금 김지은 씨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손편지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SS를 치려고 여러 번 신호를 보냈었고 눈치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말했던 어려움 SS를 보냈다고 했던 그 선배가 그 인터뷰에서 바로 저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출장 다녀온 후였던 것 같습니다. 8월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근데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뉘앙스라든가 느낌이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으로 부른다, 좀 스킨십을 취하려고 한다라의 좀 감도로 저도 좀 받아들였고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이 조심하면 되고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지라고 저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자꾸 여자 쪽으로 했던 게 얘기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미안합니다. 안 가면 되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약간 외면했던 비겁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김지은 씨에 대한 미안함이 크고 저희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검찰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나. 정치인으로서 안희정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고 그래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일하는 게 자기는 뭐 괜찮은 것 같다. 되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죠. 충분히 이제 그 경력으로 또 다른 곳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이렇게 뭔가 힘을 보태고자 한 거죠. 지사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했을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한 부분도 있고. 이 시점에서도 자기가 돌아갈 곳을 먼저 챙긴다는 건 조금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사실 지금 이 진술한 내용은 결국 김지은 씨랑 합의한 성관계였던 주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상식적,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의 이제 전략을 생각해 볼 때 들어갈 때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적절한 성관계인 것 때문에 가족의 상처를 준 게 미안하다는 게
안희정 지사의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의 마음속에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일단 들어가서 지금 현재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게 진술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김지은 씨한테 죄송하다고 어떡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들어갈 때 했던 멘트, 나올 때 했던 멘트는 다분히 이제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지사한테 뭐 조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구태여 이제 방송에서 조언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면요. 안전지사는 비우셔야 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력 대선 후보까지 그 지칭되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안전지사는요. 이미 사실 이 법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게 윤리나 도덕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지사는 이미 사망했어요. 네. 그런 분이 혹시 이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위계간음죄가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는다고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프지만 비우셔야지 됩니다. 비우셔야지. 네. 비우라는 의미.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김지은 씨가 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이제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김지은 씨 본인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이 가족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느닷없이 자기가 자진 출석해서 이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을 했었죠. 이러면 이번 주말쯤 재소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수빈 아나운서. 그렇죠. 지난 9일에 이제 안전지사가 자진 출석을 했었잖아요. 네. 9시간 반 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워낙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도 안전지사의 진술을 듣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1일에는 이제 검찰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참고인도 부르고 증거도 확보하고 기록도 네. 확보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료를 갖춘 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네. 빠르면 이번 주가 된답니다.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가요. 지난주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던 모습 그리고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나오는 모습 이어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말이 전부 맞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조사에서 우선 혐의 인정하셨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의 성관계였는데 그 부분에 일단 입증이 된 거라 나머지 참고인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분은 아직 고소 안 했죠. 그렇죠. 네. 이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기 전에 김지은 씨와 관련된 걸로 주말에 한 번 더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소환의 포인트를 또 듣고 보니까 이 어떤 점이 수사가 이루어질지 좀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요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유진 박사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두했던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말과 들어갈 때 말과 그리고 나올 때 했던 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왜냐면요 들어갈 때 했던 말은 가족과 아내 얘기를 했고요. 나와서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김지은 비서에 대한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올 때 했던 말을 들어갈 때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일단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사과라고 나올 때 했던 그 사과라는 것도 사실 그 우리가 다 느끼는 바처럼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상실감, 배신감.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뭔가 이런 성추행 행동, 추문에 대한 배신감, 상실감인가 아니면 그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상실감, 배신감인가 그걸 알 수 없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 그런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잘못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비서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고요. 사과를 할 거면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그 피해자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그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최후의 보루가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위계에 의한 어떤 이 가늠이 되려고 하면 그 조직이 속한 분위기라든지 환경, 여건, 풍조를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할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검찰이 서울 서부지검이 이번 주에 언론의 전망대로 이번 주말쯤 안희정 전 지사를 재소환한다면 그 성격이나 그리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나갔을 때는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안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소인 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김지은 씨도 그날 비공개로 조용히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양당 사자가 일치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는 가졌다. 그리고 폭행 협박은 없었다. 그게 딱 위력에 의한 가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근데 김지은 씨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게 딱 위력에 의한 가늠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참고인들을 많이 불러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 전의 수행비서가 이런 고백을 했죠. 김지은 씨가 나를 찾아왔었다. 맞아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자꾸 자기를 이제 뭔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네가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돌려보냈던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김지은 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위력에 의한 가늠죄가 되려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합의는 상대방도 동조했을 때가 합의인데 그 진술 때문에 일단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진술이 되는 거군요. 그게 스타트예요. 그게 해결이 안 나면 이거는 해결하기 힘든 게요. 원래 위력에 의한 가늠죄 최근에 기소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어려워요, 입증하는 게. 폭행 협박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단순히 그런 위치만 있다는 걸로 사내에서 연애할 수 있잖아요. 상사랑 연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이걸 다 처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력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 그 출발점이 원하는 성관계였느냐 원치 않...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그럼 추가 피해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간 반 동안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온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자진 출석, 자기 발로 검찰에 가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면 김지은 씨는 조사가 끝났나요? 김지은 씨는? 일단은 김지은 씨는 사실은 당일날 검찰에서 은밀히 이제 김지은 씨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뛰어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 아마 이 검찰 조사가 멈추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몇 가지로 봐요. 안희정 네. 전 지사죠, 이제는. 네. 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그 검찰청 서부지검으로 간 이유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진 출석하면 긴급 체포한대요. 그런 법적인 요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세웠다고 만약에 간주한다면 네. 당당하게 본인이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심리전도 전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지금 이제 현재 조사 상태가요. 안 전 지사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일날 돌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네.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아준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지은 씨 관련돼서는 거의 뭐 하루 꼬박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 관련돼서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안 전 지사의 주변 사람들, 네. 그다음에 김지은 씨의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